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배려심이 깊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녀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직원이고 친구 관계가 넓은 건 아니지만 학창 시절 때부터 친구들과 싸우는 것 없이 둥글둥글하게 지냈죠.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사랑을 시작하면 매번 힘든 연애를 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 상처받게 됩니다. 다소 내성적인 그녀와 상반된 활발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녀가 맞춰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항상 그녀가 먼저 사과를 했고 그녀는 이러는 관계가 힘들긴 했지만 참았습니다. 맞춰주기만 하는 연애에 지친 그녀는 그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앞선 사람과 반대되는 지적이고 차분한 남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바빠도 자주 연락을 하는데 상대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겨서 연락을 잘 해주지 않았어요. 애정 표현도 거의 없어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의심을 하던 중에 사소한 다툼이 생기자 그는 잠수를 탔죠. 그녀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자를 사귀게 됩니다. 다른 약속을 나가면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했지만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가 하는 질투도 귀여워 보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하는 질투는 집착에 가까워졌고 그녀의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기 전까진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연애를 하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연애를 해도 괴로우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녀도 연애를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항상 양보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해서 일이 더 커진다는 걸 조금씩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기 주장도 하고 자신을 더 아끼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양보가 나오죠. 사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친구가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좋다고 하고 직장에서는 거절을 잘 못해 일을 산더미처럼 떠안을 때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지적을 받으면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가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하고 완벽하게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워 지내다 보니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축 퍼져 있죠. 남들이 원하는 것에 항상 맞춰주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게 됐습니다. 이런 그녀를 불안형 애착 유형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를 한번 만나볼게요. 그녀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으로 말이 별로 없지만 한 번 화를 낼 때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결정을 했죠. 가정주부셨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달래가며 남편의 비위가 상하지 않게끔 끊임없이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과할 정도로 남편에게 맞춰주면서 그녀의 온 관심은 가족과 외동인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고 안정감 있어 보일진 몰라도 사실은 아주 경직되고 차갑고 일방적인 분위기였겠죠. 남편과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그녀에게 푸념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너 때문에 버틴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란 말을 많이 들은 그녀는 힘들어하는 엄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욕구는 신경 쓰지 않고 엄마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딸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덤으로 얻었죠. 나만 없었으면 엄마가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요. 그러니 자신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착하고 예쁜 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빠의 기분에 따라 엄마의 기분과 집의 분위기가 결정되니 아빠의 눈치를 보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타인에게 맞춰주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그녀는 배우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녀는 학창시절도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이런 성격이었을 거예요. 연애라는 가까운 대인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녀의 희생적인 성격이 더욱 문제가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폭식증이나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불안장애, 강박장애, 우울증 등의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도 각자 다른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어쨌거나 마음 어딘가의 결핍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스스로를 불안형이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런 나의 모습이 싫으신가요? 여러분이 싫어했던 나의 모습은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 즉 부모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내가 목청이 떠나가라 울고 쉽게 짜증을 멈추지 않아야 어쩌다가 엄마가 나를 한번 안아주니까요. 예민하고 불안했던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화장실 가는 곳도 못 가게 붙어 있어야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양육자는 나를 왜 그렇게 길렀을까? 양육자는 나를 돌보는 것이 처음이라 서툴렀을 수도 있고 양육자가 처한 상황이나 정신병리 등의 이유로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해준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신이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자녀에게 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부모라면 나의 부모는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컸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를 길렀던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서 길러졌거나 더 심각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시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런 부모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은 받은 것이 빈약해서 나에게 줬던 것이 그랬던 거구나. 그래도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애썼구나 라고요. 결국 연민이 치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인에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 나의 모든 것을 퍼주고도 외로운 이유, 마음 어딘가가 항상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이유, 모두 내가 어렸을 적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방법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했다면 나의 양육자가 어떻게 관심과 사랑을 줬는지, 나의 욕구는 어떤 식으로 채워주셨는지 조금씩 이미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나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
상처받았던 기억들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의 어떤 행동이 어렸던 나에겐 오해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부모님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기 마련이고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란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안의 감정과 소통하는 방법은 추후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에 도망가지 말고 충분히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무서운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느껴주세요.